왼쪽부터 1번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아까 내가 모이샹동을 했지? 맞네. 모이샹동 간략한 설명 좀 해주세요. 모이샹동은 국내에 MH 샴페인즈 앤드 와인즈 앤 코리아 맞나? 그냥 LVMH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피노노와 피노무니에 샤르도네 블렌딩 하는 와인이고, 뭐 전 세계 현지 평균가가 한 50불, 60불 사이 정도 돼요. 그리고 도자주는 뭐 예전보다 낮아지지만 한 7g 정도 하고요. 모이샹동의 경우에는 1743년에 플로둑 모잇이 설립을 하였으며 1971년 이제 헤네시와 합병이 되었고, 1987년에는 루이비통과 또 합병이 되어서 럭셔리 그룹인 LVMH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샹동의 경우에는 빈티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20%에서 30% 정도가 리저브 와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100개 이상의 크루의 포도를 사용해서 블렌딩 한다고 합니다. 1년 생산량이 3천만 병. 아주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죠. 마시기 굉장히 편한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이 되게 궁금했었던 와인이거든요. 샤르도네 베이스였던 것 같은데, 네. 델라모토였구나. 또 크리스티안 형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두 번째 와인은 델라모토 브루시입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는 샤르도네가 한 6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5%의 피노노아와 피노 무니에가 블렌딩 되고요. 현지가는 한 60불대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자주는 7g 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국내에서는 신세계 LMB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델라모토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지역에서 이제 5번째로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1760년에 프랑스와 델라모토가 샴페인의 이제 심장인 행스에서 설립을 했으며, 1988년 이제 최고의 샴페인 중 하나로 불리는 살롱과 합병을 하면서 이제 모회사로는 로랑 페리에, 그다음에 자매회사로는 살롱이 최고의 샴페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는 모두 그랑크루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 36개월의 숙성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베보클리코 아니면 1,000원? 네. 저한테 라그랑드 사주신 했던. 맞잖아. 세 번째 와인은 베보클리코 퐁샤르테입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는 50%의 피노누아와 30%의 샤르도네, 20%의 피노 무니에가 블렌딩 되고요. 해외 평균가는 60불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자주는 뭐 7에서 9 정도 될 거고요. 국내에서는 LVMH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베브클리코는 1772년 이제 필리프 클리코 미롱이 설립을 했습니다. 필리프 클리코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1905년 며느리인 니콜 퐁샤르테, 이제 마담 클리코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분이 샴페인 하우스를 이끌면서 이제 베브클리코라는 이름, 지금의 샴페인 하우스의 명성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클리코 여사는 이제 리들링을 쉽게 할 수 있는 푸피트리죠. 이걸 고안했으며 1970년대 이제 기로 팔레트가 출시되기 전 널리 사용을 하게 되었죠. 이후 1986년에 베브클리코는 LVMH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와인을 한 45%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빈티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60개 이상의 크루의 포로를 블렌딩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이거 우리 JB 형 와인이라고 했죠. 244 아니면 245? 맞네, 244였네. 네. 루이 레드레라고 하면 NM이지만 RM 같은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40% 정도의 샤르도네를 베이스로 해서 피노누아, 피노 무니에를 블렌딩하고요. 평균 가격 한 60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에노테카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의 경우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숙성된 퍼페추얼 리저블 와인을 약 한 30% 정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크 숙성 뭐 이거저것 해서 블렌딩된 샴페인이에요.
루이 레드러 같은 경우는 17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크리스탈 하면 뭐예요? 러시아 황제 아니에요?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 샴페인으로 크리스탈이 선정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었고요. 컬렉션 시리즈는 이제 기존에 출시되었던 엔트리급 와인보다는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크룩도 지금 뭐 171, 172, 173 그렇게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루이 로드레도 이렇게 빈티지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제이비 형이 만든 그런 넘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가볍게 먹기에는 최고. 이거 진짜 궁금해. 아까 탑 4에서 떨어졌죠? 되게 좋았어요. 샤를라이즈구나. 되게 맛있는 샴페인인데 샤를라이즈 같은 경우는 피노 누아 베이스입니다. 보통 한 40% 피노 누아와 40% 샤르도네, 그 다음에 20% 정도의 피노 무니에를 사용을 하는데요. 현지가는 60불 정도 합니다. 도자주는 9g 정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까부트뱅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쟁이였다고 하는 샤를 캉튼하이직이 1851년 에베르네 지역에 와이너리를 설립하였고 그때 이제 상류층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샤를하이드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장기 숙성된 리저브 와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보통 40%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리저브 와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뭐 6개 이상의 크리의 포도를 블렌딩하고요. 또 재미난 게 오크 숙성은 이제 벌건디 오크를 5에서 10%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육과입니다. 파이프아직. 나린이 멀로가 스포는 좀 파이프 아직에서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마릴린 먼로는 돈페리노를 좋아했다고요. 파이프 아직은 깜꼼했다고요. 파이프 아직 그 엔트리급 와인인 꾸베 브루즈의 경우에는 이제 50%의 피노누아, 그 다음에 20%의 샤르도네, 30%의 피노 무니에를 사용을 합니다. 현지가는 한 4, 50불 정도 될 거예요. 도자주도 높은 편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아영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파이프아직의 경우에는 이제 178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100개가 넘는 아주 많은 크루에서 수확된 포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소 30% 정도의 리저브 와인을 사용하고요. 네, 오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꼴등 중에 하나, 오늘의 10등 플랜테스. 네, 요거랑 요 다음 거랑 그다음이 7번. 오늘 1등이죠? 오늘 1등. 오! 와, 이게 이거였어? 오늘의 1등은 로랑베리 큐베 브루십니다. 와, 오늘 좋아해. 맛있어요. 내가 샤르도네 도미넌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5-60% 샤르도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노 노아와 피노 무니에가 블렌드 될 거예요. 이것도 한 50불 왔다 갔다 할 거고 도자주도 꽤 높을 편인데 국내에서는 동원해서 수입을 하죠. 로랑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12년에 설립되었고 가족 경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샴페인 서울로 하면서 갔다 왔는데 150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자예요. 그래도 오너분이 저 출근하는데 봤는데 너무 엘레간트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설립됐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1949년인가 이제 베르나르드 노당꾸루 그분이 와인 메이킹을 책임하면서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집도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리저브 와인이 한 15에서 30% 정도 사용되고요. 100개 이상의 크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 4년 이상의 숙성을 거치고 출시된다고 합니다. 와, 오늘 진짜 맛있어. 이거 오늘의 비운의 공동 꼴등. 공동 꼴등 하지 마시고 공동 취향이 아닌 거. 공동 취향이 아닌 거. 내 취향은 아니고. 데팅저의 브룻 리저브입니다. 샤르도네가 한 40? 뭐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피노 누아 무니에가 블렌딩인데 현재가도 한 50
60불 정도 할 거예요. 도자주도 좀 높고 국내선 하이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오너도 만나서 같이 와인을 먹었었고 정식당에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인도 받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셀러링 하고 있지만 이 집 76 빈티지가 진짜 맛있긴 해요. 이거 꼰뚜드 쌍바니 올랑은. 근데 저도 이 작가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꼰뚜드 쌍바니. 근데 이거는 오늘 되게 실망했어요. 상태가 이상한 건 아닌데. 태팅저의 경우에는 1734년에 이제 설립된 하우스입니다. 1차 대전 이후 이제 피에르 태팅저라는 군인이 포도밭을 인수하였으며 이제 태팅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한 30-40개 크루에서 생산된 포도를 재배를 하고 근데 오늘 공동 꼴등. 공동 내 취향이 아니에요. 네, 공동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맞춘다고 했잖아. 이건 안 맞추면 안 되지. 벽 모양으로 딱 저하고 사연이 많은 이제 앙리지로입니다. 앙리지로의 에스프리 엔트리급입니다. 이거는 이제 누벨 에스프리라고 해서 가장 엔트리급 와인이고요. 피노누아가 한 80%, 그다음에 샤르도네가 20% 블렌딩 되고요. 현지가는 뭐 60불대 정도 합니다. 그리고 도자주가 한 5, 7 왔다 갔다 하죠. 앙리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2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400주년 맞은 가족 경영에 의해서 운영된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아이 지역에 그랑크루를 아주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 첫 번째도 오크, 두 번째도 오크, 세 번째도 오크입니다. 사실 오크 베이스로 한 숙성을 시키는 와인이고요. 이건 제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그래도 3등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볼링저라고 안 봐도 안다고. I'm James Bond. 죄송합니다. 네, 볼링저 맞네. 제가 진짜 신동에서 열심히 마셨죠. 올해의 2등 볼링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피노 도미넌트 와인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1829년 아이 지역 설립이 된 와인이고 지금까지 가족 경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위급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85%의 그랑크루와 프리미엄 크루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이제 스페셜 쿠베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리저블 와인을 사용을 하는데 재미난 게 매그넘 바틀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영국 황실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샴페인으로 유명하고 영화 007로 인해서 유명한 샴페인인데 잘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뭐 리스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제가 리스트를 알고 마셨다면 1등은 근데 적어도 2등은 하잖아요. 난 볼링저는 항상 기본으로 한다. 자, 오늘의 1등, 오늘의 2등, 오늘의 3등. 이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가 뭐 샴페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2000년부터 와인 시작해서 이제 한 26년 차 됐는데 1년에 샴페인을 3번 이상 방문을 하고 1년에 한 40개 샴페인 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아주 많은 와인을 테스팅하고 심지어는 다음 달에 또 샴페인을 가잖아요. 다음 달에 샴페인 가면 이 작가님 아시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한 1000개 테스팅 하겠죠. 네, 상당히 재밌었어요. 오늘 뭐 NM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와, 로랑페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저는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멸망전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RM 하면 거의 우리 것만 나오잖아요. 아니면 다음엔 칠레로 갈까요? 칠레도 해도 좋고 뭐 3만 원 이하 보르도 되고 3만 원 이하 샤도네이도 해도 되고 5만 원 이하 스페인 땡프라이도 있으니까 얼굴이 약간 다크서클이 갑자기 끼는데 제 간도 굉장히 모스카토 할 때 그 얼굴인데 저도 제 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와인을 테스팅했는데
만약에 추천해 주실 만한 NM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넘비티 샴페인을 많이 한번 모아서 테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라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